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표를 통해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2학년도 강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순열 조합 열심히 좀 학습했는지 연산식에 대해서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소 4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n-2, n-3 곱하기 하면 되겠고요. 84 곱하기 해주겠고 n-2, n-3 곱하기 하고 그 중에서 이제 2로 좀 나누게 해야 되겠죠. 자, 연산하는 방법 약분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n-1 계산 결과가 4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7, 6, 40에서 n값을 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순열, 조합, 연산, 해가는 방법 학습되는지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대구, 창원, 부산, 경주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창원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이구, 부산에서 창원 곧바로 가면 되잖아요. 세 가지 이렇게 구약할 수도 있는데 부산에서 경주를 거쳐서 경주에서 또 대구를 가려면 또 2가지에다가 대구에서 창원 가는 4가지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8가지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1가지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큰 흐름 틀에서 방법 조금 나눠서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침착하게 대응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좀 나눠서 좀 처리해야겠죠. x값이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a 플러스 1x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식 되겠고 x값이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풀리니까 a-1x 이렇게 처리되겠고 플러스 3에서 식이 얻어져가는데요. 1대1이 대응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직선들인데 길이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중간에 이렇게 다르게 되면 이렇게 꺾이는 일이 벌어지면 되는 거니까 벌어져서 1대1이 돼가는데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기울기 부분들이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양수라면 양수, 음수라면 음수 둘이 이제 부호가 좀 똑같아야 됩니다. 부호가 좀 이렇게 같은 형태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표시해 가려면 범위를 좀 표시해 가려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당연히 2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범위 나눠서 쓰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기울기가 좀 같아야 됩니다 라는 사실들 1대1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조금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졌을 때 합성함수, 역함수의 14 함수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주어진 부분들 역함수 이렇게 좀 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역함수를 구하면 되죠. g 역함수, f 역함수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f 역함수의 14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런 건 뭐 a 이렇게 처리해서 원래 함수 관계를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들이 효율적이죠. 그럼 이제 역함수를 안 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4의 마이너스 2는 1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6의 4에서 a 값을 구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g 역함수의 4 이렇게 좀 구해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도 이제 b입니다라고 해주면 그죠? g, b는 4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이가 가능하겠죠. 이제 3b 마이너스 5는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3입니다라고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합성함수의 역함수 하게 되면 이제 순서 바뀌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구해야 될 때 이제 역함수를 구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연산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계산이 되겠다. 관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 참고해 가지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fx 주어져 있습니다. f0, 어이구, f0 해주면 이제 b인데 b 값은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F0은 또 1인데 그러면 이제 FF1 계산 결과 3입니다 라는 게 전부 주어졌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FX 자체도 AX 플러스를 이렇게 놓고 연산해 가면 되는 거니까 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면 그냥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F1은 A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들 좀 또 대입을 해주면 되죠. A의 A 플러스 1 결과는 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골체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에서 a 값 계산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a 값 자체가 0보다 좀 작다고 되죠. 그럼 이제 fx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서 fx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F3을 구해달라.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합성함수 계산하는 방법들인데 뭐 F0 또 주어져서 이미 또 문자값 하나를 또 가볍게 구할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부분에만 초점 맞춰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A집합은 유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B집합은 직선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인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무엇을 풀어가야 될지를 결정하려면 역시 그래프를 그려서 좀 알아보면 되죠. 점근선 x는 2가 되겠고 y는 1 해서 그려가면 되겠고 x-a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 3, 4분면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프 모양 좀 대충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 문제 자체는 요번 문제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이런 직선이 되겠죠? 2,0을 지나는 직선인데 어떻게 좀 만나느냐? 기울기가 양변이 무조건 이렇게 만나는 거고요. 기울기가 이제 음대에서 이렇게 접할 때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되죠. 접할 때의 기울기보다 크게 되면 크거나 물론 같은 거죠.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라고 하니까 범위 자체도 이렇게 좀 크거나 같다 되니까 이 k 값이라는 것은 그럼 결국 뭐죠? 접할 때입니다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x-2분의 x-1하고 a의 x-2 부분들 a의 x-2의 제곱은 이꼴 x-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접할 때 부분들 열심히 구하면 되죠. 전개를 좀 해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4ax에다가 플러스 1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마이너스 1x죠. 그 다음에 4a에다가 플러스 1에서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접할 때 구하는 거니까 판별식 구하면 되겠죠. 4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a의 4a 플러스 1에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6a 제곱이 좀 소거되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군요. 그러면 이제 8a에다가 플러스 1 되겠고 마이너스 4a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4a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나오겠군요.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접할 때 a 값 이렇게 되겠고 그 값보다 이제 기울기가 좀 커져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에 해당하는 k 값을 구한 거죠. 이제 이곳에다가 좀 8을 좀 곱하게 해주면 정답은 또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유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무엇을 풀어갈지를 좀 결정 이렇게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갑자기 뭐 이거 갔다 해서 왜 판별식을 하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 유리함수하고 직선하고 접할 때 부분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해석을 통해서 좀 나온 거니까 이런 내용들 이렇게 좀 무엇을 풀지 결정해가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집합 A 1, 2, 3, 4, 5, 6, 7, 7개의 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에서 A로의 함수의 대응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1대1 대응이다.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다 대응을 시켜가면 되겠고요. 주어진 조건들이 있으니까 메모를 좀 해가면 되죠. 1, 2, 3, 4, 5, 6, 7 열심히 써가지고 대응을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F1은 7이다. 이미 결정이 끝났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F2는 2다. 역시 또 끝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좀 잘해야 되는데 3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 대응을 시켜주게 되면 대응해준 치역이 주어진 숫자보다는 좀 작은 형태가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F3을 좀 이렇게 구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과 더 대응되려면 지금 대응해서 보게 되면 작은 숫자가 1하고 3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1, 3 중에서 뭔가 좀 대응해야 되니까 가지수는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4 이렇게 처리되려면 4보다 작은 숫자는 이제 1, 2, 3, 4, 3개가 있어야 되는데 3 할 때 이제 하나 대응된 거죠. 이렇게 좀 지워지게 되면 1하고 이제 4 이렇게 된 거니까 역시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저 F5 이렇게 됐을 때는 5보다 작은 숫자인데 하나 좀 대응됐다면 4, 5 이렇게 나오니까 또 두 가지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F6일 때도 좀 똑같은 형태로 처리가 돼가는 그런 내용. F6 이렇게 처리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보다 작은 거니까 뭐 하나 이렇게 처리했다면 4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F7인데 7 부분들은 이렇게 대응되고 나서 보게 되면 나머지 숫자 그냥 하나에 대응되는 거니까 그냥 F7은 그냥 한 가지로 이제 결정되는 거죠. 됐습니까? 나머지 숫자를 좀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응 가지수는 2의 4제곱 해서 정답 16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함수 대응과 나오면 문제 주어진 어떤 조건들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일단 메모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으니까 메모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결정적인 이제 다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처리해 갈까? 차분하게 좀 대처해 가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큰 숫자부터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작은 숫자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가게 되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뭐 연습을 통해서, 경험 축적을 통해서 실력을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면 되겠습니다. x집합 1, 2, 3, 4, 5, x에서 x로의 함수 f도 있고요. 그 f라는 함수는 주어져 있고, g도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g는 좀 가르쳐졌습니다. 아이쿠,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 지금은 성립해야 된다 이런 성질이 있다면 대응관계를 좀 알아보면 되죠. 1, 2, 3, 4, 5 1, 2, 3, 4, 5 F는 이미 결과가 나왔죠. 5는 1에 대응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1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2, 2는 3, 3은 4, 4는 5 이렇게 되면 대응 결과 금방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G란 부분들도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1, 2, 3, 4, 5 1, 2, 3, 4, 5 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G1이 4입니다라고 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거 좀 이렇게 메모하고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FG 나온 부분들을 하고 GF 나온 이 부분들을 좀 열심히 갖다 조사해 가야 되는데 이미 알려져 있는 것부터 하면 되죠. 지금 1을 알려져 있으니까 G1은 4 돼 있으니까 F4 이렇게 처리 주게 되면 F4는 5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곳은 F1이잖아요. F1은 2니까 G2입니다라고 해서 G2 결과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2는 5 이렇게 좀 메모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FG2를 좀 알아보면 됩니까? 그럼 GFE 이렇게 또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G가 5니까요. 그러면 이제 F5 결과가 F2는 또 얼마였습니까? F2는 3이었으니까 3이었으니까 G3 이렇게 처리되는데 F5가 결과 1이었나요? 그럼 결과 1에서 G3은 1입니다. 라고 메모해 가면 되겠습니다. 3은 1이다. 메모됐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또 결과가 나왔으니까 3을 대입해주면 G3이 1이었으니까 F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F3은 또 얼마인가요? F3은 4인데요. 그럼 이제 G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G4. 근데 이제 F1이 결과가 또 2였으니까 2 이렇게 처리해가면 알겠습니다. G4가 2였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제 5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더 집착하게 대응해가면 모든 대응 결과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때 이제 G4, G5를 구해달라. G4는 2였고 G5는 3 이렇게 됐으니까 더하기 한 결과는 뭐 5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맨 처음 주어진 정보 이용해서 이곳에서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주어진 정보가 G1이라는 정보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이제 철저히 잘 이용하겠고 그 다음에 뭐 합성함수는 이게 적용 순서만 좀 이렇게 잘 지켜가면 되는 거니까 침착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범위에서 임의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분수식이 항상 성립할 때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 뜻 해석해가는 걸 중심으로 좀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 식 자체를 보면 잘 살펴보면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식 자체도 조금 이제 살짝 우리가 좀 해석하기 좋은 형태로 좀 바꿔놓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완전 제곱식 모양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3을 좀 꼭지점으로 좀 가는 이런 특징이니까 이런 걸 좀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데 점근선 x가 이제 마이너스 1이 좀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3쯤 돼서 1, 2, 3쯤에서 표시해 가면 되겠고요. 3x 플러스 3에 1좀 남은 거니까 1, 3, 3면 형태니까 이쪽 우리가 좀 관심 있는 부분들 지금 마이너스 1이 됐고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 좀 관심 있는데 이곳에다가 저 그려가는 내용 마이너스 3을 좀 이제 대입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을 좀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니까 2분의 5가 되는 건가요? 점근선 이게 3이었는데 이건 요 근처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3,2분의 5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근데 마이너스 2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뭐 2,2 정도 좀 표시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2,2 정도에서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2,2에서 좌표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의 좀 일부분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서 좀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대략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래프 좀 일부분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이차 함수라는 부분들 좀 커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꼭 시점 좌표가 여기 마이너스 1,3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려가게 되면 이거보다 좀 더 커지면 안 되겠죠. 딱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를 지나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2를 지날 때 이런 형태로 해서 이때 이제 A 값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A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값이 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살펴가면 되겠고, 와, 이쪽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이제 2분의 5 나오는 것까지 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뭐 더 위쪽으로 그려가도 되고 뭐 더 아래쪽으로 그려가도 되는데 최대한 갔을 때 이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왔을 때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b죠. 4b 플러스 3은 결과가 2분의 5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내용. 그럼 이제 A 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2분의 6에다가 이거 2분의 1 그럼 8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해서 이제 각값을 구했는데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곱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곱하게 해주면 정답은 8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차 함수 그래프 모양 형태로 되는데 이 모양 좀 잡아가는 부분들 되죠? 역시 무엇을 풀어갈지를 좀 해석해가는 과정, 이 부분이 좀 커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산을 더 좀 좌표 대입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문제 뜻 해석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 타일 4장, 빗변 길이가 루트 2A인 직각이등변 삼각형 모양 타일 8장이 있습니다. 색깔은 모두 흰색이고 여기도 색깔이 다르고, 알겠습니다. 8개의 타일을 붙일 수 있는 벽이 있겠고, 이런, 결국 이 12장을 좀 붙이다, 이런 얘기죠. 그 한 예가 좀 나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붙이는 경우 수를 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한 짝짜리 타일을 좀 열심히 붙이면 되겠죠.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좀 붙인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일 수 있는 곳, 8개 중에서 이제 4군데를 이렇게 딱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곳에 타일점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건 가볍게 끝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 도에다가 8개의 타일을 좀 붙여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한 칸 타일을 붙이는 부분이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으니까 타일 붙인 모양 자체를 보게 되면 각각 타일당 몇 가지가 될까요? 두 가지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타일 이렇게 지금 모양 자체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모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2의 4제곱만큼의 모양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모양이 있겠고, 모양이 좀 이렇게 결정됐다면 이곳에다가 칠을 하고 칠을 해야 되는데 칠을 좀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타일이 8개 있고 8곳에다가 타일 또 색깔 다른 걸 칠해야 되니까 이건 그냥 8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얘기, n값이 이 부분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럼 8765에다가 432 처리되니까 소거되고 32 처리되니까 70이 되겠군요. 70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6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 가면 이 부분들이 n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67 42에다가 7인 7 이렇게 되니까 110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이렇게 1120입니다 라고 답하니까 정답 4번입니다 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칠해갈 때 타일을 좀 붙여갈 때 일단은 이렇게 모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8군데에서 순서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과정에 대한 부분들 이제 어떻게 해가느냐가 좀 신경 쓰는데, 타일 붙일 모양을 결정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모양 결정하기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겠고, 결정된 곳에다가 이제 타일을 좀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냥 8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문제 주어진 모양하고 주어진 식 형태하고 연결고리도 좀 잘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주어진 부분들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해결할 방법 조금 이제 생각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3명의 남학생 홍준, 상원, 준영이가 3명의 여학생과 7개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다음 조건에 맞게 6명이 앉는 가짓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준이 이웃하는 왼쪽에는 여학생이 앉지 않습니다.
여학생하고 홍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상원이 오른쪽에는 아이고 상원이의 오른쪽 여 이런 부분들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됐고요. 아이고 준영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준영이 옆에는 여학생들이 좀 이렇게 좀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건이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되는데 아이고 앉아야 되고 앉지 않아야 되고 이걸 뭐 동시에 생각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이거는 전체에서 앉지 않는 경우를 빼는 뭐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앉는 경우로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여학생 옆에 준영이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덩어리가 돼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홍준 이렇게 좀 돼 있겠고 그 다음에 상원 이렇게 돼 있겠고 여학생 한 명 그 다음에 빈자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각각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주면 전체가 5명이니까 전체는 그러면 이제 뭐 5팩토리얼입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학생 뭐죠? 홍준이 왼쪽에 여학생이 있는 경우를 좀 빼주면 되죠. 이걸 빼줘야 되는데 여준 여 이렇게 옆에 이제 홍준이가 따라 붙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상원 여학생 네모 이렇게 좀 배열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준 여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여학생하고 홍준이가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원이하고 빈자리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였나요? 상원인가요? 그러면 상원에다가 여준 여 이렇게 붙어 있거나 그 다음에는 상원이하고 여학생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큰 틀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홍준 이렇게 돼 있고 여학생 네모 이런 모양들하고 그 다음에 여준 여 이렇게 좀 있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뜻을 파악을 해가면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군요. 홍준 이렇게 돼 있겠고 그 다음에 빈자리 이렇게 되네. 이런 경우들은 이걸 좀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니까 각각 다 보게 되면 4번 나오고 뭐 각각 4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끝나면 좋은데 끝나면 좋은데 이게 좀 동시에 돼 있는 걸 이제 2번 계산돼 가는 거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더 더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준의 여학생 여준 여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홍준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경우 그죠?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럼 여학생 따로 한 명 남겠고 그 다음에 빈자리 이렇게 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있는가요? 여학생 준영이하고 여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홍준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상준이하고 여학생이 이렇게 돼 있고 빈자리 이런 경우도 좀 문제가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준이하고 여학생 준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하고 홍준인가요? 그 다음에 빈자리 이런 경우 또 뭐가 있죠? 여준여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학생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상원이하고 홍준이 이렇게 있는 이런 경우가 있겠군요. 이런 경우들은 2번 반복된 거니까 그러면 4 곱하기 나이라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좀 더하게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 틀에서 보면 5팩토리얼 빼기 4 곱하기 4팩토리얼에 여기가 또 다시 빼기니까 이게 전개해주면 더하기가 되는 거죠. 일단 뭐 3팩토리얼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 쓸까요? 4 곱하기 뭐 3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팩토리얼 빼기 4 곱하기 4팩토리얼 여기는 다시 쓰면 더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거니까 4팩토리얼 공통에 5 빼기 4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지면 뭐 2 이렇게 돼서 이제 48가지 나오는데요. 정답은 48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갑자기 또 이게 설명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좀 생각했을 텐데 일단은 여학생들이 이렇게 좀 여학생이다 해서 이제 쭉 나열했는데요. 사실은 여학생이 다 똑같은 쌍둥이가 새 쌍둥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학생들도 이제 분명히 여자가 3명이니까 서로 다르니까 이게 지금 여학생 위치 자체를 좀 했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순서대로 배치됐다면 이곳 자리에다가 여학생을 또 좀 나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최종 문제의 정답은 이 48에다가 3팩토리얼 여학생 나열이죠. 여학생 나열한다 이런 개념을 좀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곳에다 6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48에다가 4, 6, 24 이렇게 처리되니까 2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288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있죠. 중간에 뭐 보길도 봤는데, 어이구 48하고 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학생 나열. 이걸 좀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나요? 자, 일단은 뭐 큰 틀에서 이제 접근해가는 방법. 이게 좀 전체에서 이게 반대되는 경우를 좀 빼는데 그거에 또 공통부된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좀 더하게 해야 되거든. 뺄 때 이렇게 빼는 거라서 나중에 좀 이렇게 다시 더하게 가는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 자체가 좀 너무 힘겨워서 이거 위주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자 자리는 그곳에다 최종적으로 배치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대체해가면 되는 거니까 제가 설명드린 취지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가면서 풀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연습장에 메모 충분히 해가면서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2번입니다. 전수 전체 이집법에서 정의된 함수 fn에 대해서 f1 가르쳐줬고요. 아주 독특한 행태고 m이 그건 뭔가요? 가장 큰 약수. 알겠습니다. n이 아닌 가장 큰 약수 복에서 오는 것을 골라달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f1은 1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쓰면 되고 f2란 얘기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f1이 되겠는데요. 와 그럼 2 이렇게 쳐야 되겠고 F3 해주면 1 더하기 이거 1인데요. 2 이렇게 쳐야 되겠고 F4 이렇게 나오면 1 더하기 2가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F2가 2였으니까 이게 3 뭐 이런 형태로 좀 구해가는데요. 됐습니까? F4가 3 되는데 4라고 했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와 그럼 이제 F5 이런 걸 해주면 1 더하기 이건 소수는 이렇게 되는데요. 오 그죠? F6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1 더하기 F3 되겠고 F3이 2니까 3 이렇게 처리 되겠군요. 그건 니은을 풀려면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요. F7을 해주면은 1 더하기 F1 이렇게 되니까 2가 되겠고 F8을 하게 되면 1 더하기 F4가 되죠. F4는 이렇게 3 구해놨으니까 3이 구해져 있으니까 이건 4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되겠고 F9를 구하게 되면 1 F3이 되죠. F3은 2였으니까 3 처리 되겠고 F10을 구하게 되면 1 더하기 F5가 되겠고 F5도 소수였으니까 2가 되죠. 2에서 이제 3 이렇게 쳐야 되니까 위에 계산하면 6 아래도 계산해서 6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맞습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소수가 되면 이렇게 되는 얘기를 물어봤는데 아이고 소수 중간에 F7 이런 부분들 보였고 F5 이런 부분도 보였고 그러니까 이걸 뭐 항상 같아지겠죠. 결과가 2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1보다 큰 홀수일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안 될 수 있죠. 특히 이제 F7 이런 거 좀 생각해 주면 F7이 지금 이제 2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F7을 위 규칙으로 따지면 F7을 1 더하기 F 그러면 6에 7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7 마이너스 1 해주면 6에다가 이거 3이니까 다른 숫자 해야 되겠군요. 9를 할까요? 9를 해주면 이제 3 이렇게 처리되는데 9를 해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1 더하기 8에 F4가 되잖아요. F4는 4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4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게 성립 안 하죠. 될 수가 없는 내용 같습니다. 짝수가 될 때는 어차피 짝수의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F 만약에 2K 이런 부분을 하게 된다면 1 더하기 FK를 해야 되잖아요. 이 숫자의 절반 형태를 좀 쓰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쓰게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풀이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걸 3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뭐 주어진 문제의 규칙에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규칙에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이제 살펴가면 이제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요게 이제 경험치가 이제 어느 정도 됐냐가 좀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 새로운 규칙 하나 또 연습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연습장에다가 메모해가면서 연습해가면 되겠습니다. X집합은 1에서 8까지 숫자로 구성되어 있군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합성함수 좀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합성함수 여러 번 하라는 얘기는 뭐 규칙을 좀 이해해서 풀라는 얘기겠죠. F는 1대1 대응이 되겠고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고 이건 뭐 그럼 6을 대응 가르쳐 준 건가요? 일단 이런 부분 돼 있으면 이제 메모를 좀 잘 해가지고 규칙에서 풀어가는 거죠. 메모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1, 2, 3, 4, 5, 7, 8, 6은 따로 쓰는 게 좋겠죠. 1, 2, 3, 4, 5, 7, 8, 6. 6은 6에서 이렇게 이미 또 한 가지 결정이 끝났으니까 빼버리고요. 됐습니까? 1대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리되겠고. 자, 그럼 이제 이 규칙인데, 이 규칙일 때는 뭐 3부터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큰 숫자가 나오니까 FF3 이렇게 처리해주면 F3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니까 과연 F3이 과연 뭘까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면 이제 차이가 6 나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닌데요. 두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F3이 7인 경우부터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이게 7이라고 생각하면 우변이 1 되는 거니까 F7이 1이 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 일단 좀 메모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3을 7이라고 치게 되면 F7은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이런 조건 하에 다음 조건은 그러면 F2를 해주면은 F2 마이너스 4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F2가 또 얼마인지 좀 생각해야 되겠군요. 와, 이런 전제 조건 하에 그럼 F2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뭐 일단 4 차이가 나야 되니까 작은 숫자가 2부터 나오니까 4 차이가 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 4, 6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6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F2가 만약에 5라고 하지만 이런 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F2가 오게 되면 이제 F5는 5에서 빼면 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은 이미 돼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고, 그럼 6은 이미 또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겠고, 그럼 이제 F2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뭐 7도 또 안 되는 거잖아요. 7도 이미 3위가 됐으니까 F니까 8부터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F2가 8이라면 F8은 4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메모 F2가 8이라면 F8은 4 이렇게 좀 메모해서 좀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제 숫자가 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FF2를 좀 조사하면 F1-2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F1이 좀 될 수 있는 경우가 그럼 좀 뭐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숫자들 있는데 차이가 2가 나야 되는 거니까 2가 되게 되면 뭐 4대는 안 되는 거니까 될 수 있는 부분은 3에 5, 이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F1은 5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는 거니까 5가 나온다면 F5 결과는 2패서 3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요 경우가 되겠습니다. F1은 5에다가 그러면은 그다음 이제 F5가 3 이렇게 되는 거죠. 5가 3 이렇게 돼야 되니까 4는 2 이렇게 돼서 대응 결과를 좀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아이고 열심히 이렇게 되는데 다음 값을 좀 구해달라면 합성함수 여러 번 하게 되는 거면 규칙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것도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F1이 3인 경우를 좀 조사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FF가 지금 맨 처음에 이제 F3이 이게 지금 8인 경우도 조사해야 되잖아요. F3이 이제 8인 경우 이렇게 조사했는데 뭐 이쪽에서 답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그럼 해결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F8은 그럼 좀 얼마가 되는 건가요? 6 차이 나니까 2 이렇게 돼서 좀 조사를 좀 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좀 위에 쪽에서 이제 답이 됐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하게 되면 이건 좀 뭔가 좀 규칙에서 어긋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규칙 좀 만들고요. 이제부터 좀 열심히 알아봐야 되죠. F7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F7을 해주면은 7이 1에 대응되는 거고 F2를 또 해주게 되면 1은 좀 5에 대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7을 하게 되면 5를 해주게 되는 거니까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F 네 번째에 한다는 얘기는 3을 해주면 3이 얼마나 7이 되죠. 4번 하게 되면 이제 7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4번마다 규칙이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48소 그러니까 두 번째 해준 결과 되겠죠. 두 번째 해준 결과니까 5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아이고 근데 8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F8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8은 우리가 8이 얼마 되죠? 8이 4가 되는 거였나요? 이게 메모가 이렇게 어머니 되죠. 8이 4 이게 된 건가요? F8은 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이제 4는 또 어디 되는 건가요? 4는 또 2에 대응되겠고, F 세 번째 이거 8이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2를 좀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를 대입해주면 8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세 번마다 규칙인데요. 세 번마다 규칙. 그러면 51이 3의 배수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곧바로 이제 8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5하고 8하고 더 처리해 주게 되면 정답은 뭐 13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이 와중에 또 규칙이 한 번 4번이고 한 번 또 3번이네요. 그죠?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것까지. 만약에 이게 또 8인 부분들을 이제 조사해 줬다면 뭐 시간 뭐 더 걸리겠는데요.
다행히 뭐 7에서부터 해결돼서 이제 답 모양이 좀 나왔으니까 여러분 해보고요. 여러분이 또 시간이 되면 이제 8 부분들 또 이제 벤 다이어그램 또 메모해가면서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중간에 계산 결과 자체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다 좀 메모해가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좀 해야 그나마 좀 연산이 좀 쉽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풀이법들 좀 생각해가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강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자판기 10개를 사용해서 한글 단어를 만들려고 한다. 모음이 4개고 점 많군요. 음절이 완성되거나 받침이 2개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침 2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글자가 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하, 이 개수가 좀 많으니까 그럼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음하고 모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하고 좀 많아야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6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모음 부분이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글자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구성으로 좀 해주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다가 6개를 열심히 뭐 가령 뭐 기억, 니은 이렇게 갖다 배치해주면 되는 거니까 6팩토리얼 되겠고, 이곳에다가 뭐였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4팩토리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 큰 틀의 덩어리들 4개를 나열해주면 되죠. 네, 모양 자체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그좀 뭐 모양 자체가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큰 덩어리에서 보게 되면 이제 4개니까 4팩토리얼에 똑같은 거니까 2팩토리얼, 6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좀 나열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큰 틀의 좀 연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계산 결과가 숫자 큰데 n 곱하기 4팩토리얼이라는 얘기는 6팩토리얼 곱하기 n이라는 얘기는 4팩토리얼에 4팩토리얼에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 이거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 부분이 이제 n에 해당하죠. n이니까 한쪽은 계산해 드리니까 24가 되겠고, 여기는 24를 6으로 좀 4로 좀 나눈 거죠. 그러면 6입니다라고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4, 6, 24에다가 10이니까 14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n은 144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글자가 구성되는 이런 모양들 이렇게 좀 정해놓고 그곳에다가 자음 모음 배치해주고 그런 숫자들을 좀 나열하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좀 그럴싸했나요? 글자 만들어가는 그 방법을 좀 떠올려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해 가야 되겠습니다. 1부터 9까지 모두 사용해서 9자리 전수 앞에서부터 쑥 만들어서 아이고 이걸 자리를 이렇게 숫자를 쓰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그냥 자리가 9개 있다 생각하면 되죠. 뭐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앞에 숫자가 더 커지는 경우를 R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거 5, 3 이런 건가요? 3, 2 이런 거 됐습니까? 7, 9에 그럼 9, 8 그럼 8, 6 뭐 이런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쭉 있으니까 이게 4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9가 됐다는 얘기는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무조건 어떤 숫자가 오든지 크겠는데요. 1이 여기에 오면 안 되겠고, 근데 이 커지는 경우가 2개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럼 1이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오다 보면은 여기가 반드시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처하니까 그럼 뭐 이 자리에다가 나머지 7개의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다가 7 컨비네이션 이래서 이렇게 골라놓고 나머지 이 뒤에 남는 숫자들은 그냥 숫자가 점점 커지게 써주면 되죠. 만약에 얘가 2가 왔다. 그럼 이제 3, 4, 5, 6, 7, 8 이렇게 커지게 쓰게 되면 문제 되는 거니까 7 컨비네이션 이렇게 골라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1이 어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군요. 9에 이제 2가 이제 이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은 어떤 숫자가 오든지 간에 이게 커지는 거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쓴다는 게 여기다 2를 쓰면 안 되고, 이제 이 칸에 여기 있다면 이곳은 또 어떤 숫자가 오든지 간에 커지잖아요. 이렇게 2개가 발생하겠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두 자리에다가 7 컨비네이션에도 골라놓고 나머지 숫자들은 위에 이렇게 쓰듯이 그냥 무조건 이제 숫자 크기 순서로 쭉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1의 위치가 이제 이쪽에 오게 되면 이제 숫자가 3개가 되어 있는데, 그죠? 3개의 숫자가 써지는데 7개의 숫자 중에서 3 숫자 골라서 뭐 만약에 2, 3, 4 고르면 2, 3, 4 이렇게 크기 순서로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 내에서는 뒤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도 위에서도 이제 고르고 이제 그대로 답되는 것은 크기 순서대로 만약에 2, 3 골랐으면 2, 3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곳하고 이곳에 이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크게 순서 쓰는 거니까 처리가 되겠죠. 와,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결과는 7 컨비네이션 1에서부터 7 컨비네이션 2 거쳐서 쭉 가서 이제 7 컨비네이션 7까지 계산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되겠습니까? 이 개수를 좀 구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될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7개의 원소가 있는데 1, 2, 3, 4, 5, 6, 7, 7개의 원소가 있는데 원소를 하나 고른다, 2개 고른다, 3개 고른다 뭐 이렇게 다 골라서 이렇게 좀 만약 골라가지고 이렇게 집합을 만든다면 뭘까요? 이렇게 모든 부분 집합들을 다 만들어가는 거죠. 대신 뭐가 없습니까? 공집합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부분 집합을 만들게 되는 것은 2의 7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거기서 빼기 1, 공집합 빼는 이런 형태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64에 128에서 1을 좀 빼는 이런 형태의 계산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27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의 주어진 조건들을 이게 이제 왜 9하고 1을 만들어놨는지 알겠습니다. 9 다음에 숫자가 되게 되면 이제 무조건 이 부분들, 그 다음에 1 앞에 다른 숫자가 오게 되면 무조건 또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앞자리 숫자가 더 큰 이런 경우니까 그런 숫자를 가지고 좀 문제를 접근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1이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1을 이렇게 배치해가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이해하고 아이디어 떠올리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또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좀 알아야 되는 제법 까탈스러운 요소가 군데군데 좀 담겨 있으니까요. 충분히 복습해가면서 학습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무리함수 그래프하고 그 역함수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점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역함수가 만나는 점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역함수를 좀 구해가는 게 아니고 y는 이퀄 x를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 A를 구하면 되겠고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이곳에 이렇게 될 때 이제 수직이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니까 이건 뭐 당연히 어디가 되겠습니까? 역함수 위에 있는 좌표가 돼가는 거죠. 그래프 모양이 좀 이상하게 살짝 그어졌는데 이 부분들은 역함수 형태를 좀 이렇게 구해서 만나는 이 좌표가 좀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일단은 4x 플러스 5하고 y는 이퀄 x 만나는 점 구해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이퀄 0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 a점 좌표라고 되는 부분은 5,5라는 것을 좀 이곳에서 5를 좀 구해가지고 금방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B점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2가 되어 있는데요. 그 C점 좌표는 자동으로 그러면 2,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뭐 BC 직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야 되는데 직선은 뭐 두 개 합의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y는 이퀄 4분의 7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부터 삼각형 넓이 구할 준비가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5,5하고 좀 이렇게 거리를 좀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2분의 5 대비니까 10에다가 10에서 4분의 7을 좀 빼는 건가요? 됐습니까? 10에서 4분의 7을 좀 빼서 절대값 해주면 거리가 되겠고 일단 또 BC 길이를 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은 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9 제곱 곱하기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서서히 계산하죠. 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밑변 길이를 BC 길이로 해주면 4분의 9 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높이는 이제 루트 2분의 이 부분 계산하면 4분의 40에서 뺐으니까 3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4분의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2분의 1, 4분의 9, 4분의 33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와, 계산해서 계산하면 16, 32 처리가 되겠고 여긴 39, 27, 39, 29 그래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는데 와 이게 3이라는 인수하고 11이니까 인수가 약분이 안 되죠. 와 이렇게 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값 더하기라고 됐나요? 그러면은 9에다가 320이 되겠습니까? 329 이렇게 되죠? 329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숫자가 좀 더 커지긴 했지만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직선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 역함수의 대칭점에 해당하는 부분들 y는 이퀄 x에서 대칭점에 해당하는 좌표에서 C점 좌표를 좀 효율적으로 좀 잘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또 숫자에서 또 음수 나오는 거 이상한 거 좀 계산하지 마시고 5, 좀 A점 좀 찾으면 뭐 자연스럽게 조금 생각해가면 삼각형 넓이 무난히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y는 x분의 2 위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a와 y는 꼴 x 대칭점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또 원점 대칭. 이런 부분들은 또 그래프 모양에서 뜻 파악만 좀 하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이꼴 x 이런 부분에서 만나는 이런 점이 여기가 좀 이게 루트 2가 될 텐데 이런 데 큰 이런 것에 이제 좌표가 있다는 얘기죠. a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좌표 구해서 a분의 2, a 구하면 되겠고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점 A랑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달라 이렇게 좀 대칭 이동식을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좌표식을 쓰면 돼가는 건데 이 부분도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이제 그래프의 점이 이렇게 돼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좌표를 쓰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연결하게 되면 이것이 직각이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억을 직접 구해도 되는데 도형적인 특징을 이용하면 금방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볍게 뭐 AB 길이 이런 부분 열심히 구하면 되죠. AB 길이 이렇게 구하게 되면 A 빼기 A분의 2의 제곱 곱하기 똑같은 거가 나올 거니까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C 형태의 길인가요? BC 길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더하기 A분의 2의 제곱해서 또 곱하기 2에서 루트 이렇게 씌워가는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각형 넓이 ABC를 이렇게 구해가게 되면요. 2분의 1에 루트, 근데 여기 2 이거 했으니까 요거 좀 이렇게 좀 소화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제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 이제 풀려 나왔다라고 했을 때, 캡텔에서 이제 a제곱 빼기 합작하니까 a제곱분의 4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모양들. 문제에서 이게 루트 2보다 좀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요. a 제곱 값이 더 큰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이게 삼각형의 넓이 자체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 3분의 16이다. 이거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3a 4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빼기 16a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3, 4, 12 이런 형태가 계산되겠습니까? 그럼 뭐 인수분해가 좀 돼야 되는데 3, 6, 18이 되는 거예요. 3, 6, 18에 6, 21 그러니까 되죠. 이렇게 좀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럼 a제곱은 6 이렇게 처리돼서 a값은 루트 6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루트 6 있어야 됩니다. a값 구해달라. 3번 정답 되가네요. 문자로 좀 돼 있어서 살짝 좀 불편하긴 한데 주어진 부분들이 y는 이퀄 x 대칭 그다음에 이렇게 원점 대칭 이런 관계에 대해서 나온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이제 직각이 돼가는 거라서 직각삼각형 이런 모양이라는 사실들 뭐 도형적인 특징에 좀 살펴서 이런 게 조금 이제 대처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변길이 구해간 이 부분들도 충분히 연산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문자로 돼 있다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연산해가면서 대처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그래프 절대값이 이중으로 되네요. 그걸 바꿔 주는데요. 그래봐야 무리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니까 이런 걸 내용을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문제의 뜻을 파악해서 서로 다른 세 점 구해가는 양수 K의 값의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두개 됐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요. 일단 x값이 0보다 크거나 때 해서 좀 식을 이렇게 좀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x값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처리되면 마이너스니까 그냥 절대값 x 플러스 3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정도는 또 여기서부터 범위를 더 나눠서 풀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뜻 파악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곧바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풀 수도 있겠죠. 주어진 부분들은 3을 중심으로 1, 2, 3 중에서 3보다 마저 크다면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요. 3보다 좀 작다면 이제 음으로 풀려가는 거니까 살짝 이제 대칭 개념 형태인데 식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형태니까 무리함수 그래프를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그려가는 형태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건 또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되게 되면 루트 x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좀 그려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되겠고 그보다 작으면 또 음으로 풀린 거니까 좀 크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려가는 내용을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인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리고 그 다음에 직선을 해야 되는데 이 직선은 또 이제 항상 또 2를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직선을 그려가는데 기울기는 양이라고 돼 있고 어떻게 하면 세 점 만나냐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게 좀 2점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그래프 여기 좀 더 특징적으로 잘 그릴 걸 그랬나요? 그래도 그래도 살짝 좀 변형해 볼까요? 그래도 좀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려줘야 좀 근데 너무 올렸나요? 이제 뜻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올린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접하는 부분들을 그리게 되면 이제 몇 개 점이 되죠? 2점이 되죠.
이제 우리가 이 사이에 긋게 되면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프에서 이제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이건 뭐 3분의 2잖아요. 3분의 2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뭐 이렇게 접할 때보다는 큽니다라고 해서 이제 답 모양들이 이제 결정된다는 거죠.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답 모양 형태에 결정하는 이 부분까지가 아주 핵심 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숫자 자체는 뭐 연산해서 물로 풀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 그래프가 양으로 풀렸을 때니까 루트 x 플러스 3 이 부분들하고 kx 플러스 2가 접할 때 물을 풀어가는 거죠. 제곱하니까 k제곱 x제곱, 그 다음에는 4k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4 빼기 3, 1 이런 이꼴 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판별식 D 살펴가는 거죠. 4k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4k 제곱은 이꼴 0에서 풀어가면 되겠고, 16에 12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 이꼴 제로 처리되니까 2, 6, 12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k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느낌은 k 값이 6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럼 주어진 식 자체가 36분의 1 x 제곱 빼기 6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마이너스 2a 분의 p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3분의 2에다가 36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6분의 1이 되죠. 이제 접하는 지점은 6분의 1이라는데, 아이쿠, 6분의 2 지점에 되게 접하는 거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k 값이 2분의 1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근 자체 보면서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 값이 6분의 1에서 중근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그림 모양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좀 구해갈 수 있는 범위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라 이런 얘기만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좀 빼야 되는 거니까 6분의 4 마이너스 3에서 정답은 6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프를 좀 그려서 이제 조금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 완성되면 뭐 그럭저럭 또 할만도 하다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지금 겁주는 요소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침착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범위를 완전히 세분해서 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운데 있는 절대값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큰 틀에서 이제 두 부분을 나누면 그 다음엔 뭐 나중에 좀 필요하면 또 3월 중심으로 또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를 접근해서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는 그 여부,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9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십시오.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 칠한다. 색칠하기에 또 기본적인 이야기 써져 있죠.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 칠하고 한 점을 공유한 거는 또 뭐 이거는 뭐 이웃하지 않는 걸로 본다. 이것도 기본 내용. 색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아이고, 많은 곳에 칠을 하는데 뭐 중복은 사용도 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A와 B 영역 서로 다른 색 칠한다. 중요한 정보인데요. 큰일 났습니다. 색깔은 좀 세 가지인데, 면에 색 칠하기는 사실 아이디어가 좀 별로 없거든요. 가장 많은 면 접한 곳을 제일 먼저 칠한다.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면 접한 가운데 부분인데 이곳을 제일 먼저 칠해야 되는데 또 AB가 또 다르다라고 돼 있으면 뭐 이곳의 영역을 뭐 C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뭐 다른 색 칠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가운데 부분들이 이제 과연 A, B 중에 무엇하고 영향을 받냐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A하고 C 부분들이 같은 색을 칠했다라고 하고 B가 좀 다른 색이라고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걸 좀 알아볼 땐 여기를 좀 A 이렇게 써놓고 뭐 색깔도 그냥 A, B, C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세 가지 색이니까 이렇게 처리해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할까요? A에 이렇게 세 개 칠했다면 이곳에 칠할 수 있는 곳은 그럼 뭐가 되죠? B나 C가 되겠죠? B나 C, 그러니까 B 칠하는 가지수는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B가 칠해졌다고 하면 A, B 이렇게 됐으니까 이 바깥쪽에 칠할 수 있는 것은 C라는 색깔밖에 없죠. C가 칠할 땐 B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을 해서 여기 사이에 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형태로 가지수가 처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A가 칠해져 있고 B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여기가 B가 칠해져 있으니까 이곳에 칠할 수 있는 것은 또 뭐가 되는 거죠? 또 이제 곱하기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이 C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군요.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A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A가 돼 있다면 이곳에 칠할 수 있는 것은 BC, 이것도 BC 이렇게 돼 있으니까 2 곱하기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C가 이렇게 돼 있다면 어이구 AC 이렇게 칠했으니까 이곳은 뭐 칠할 수 있는 것이 B 한 가지밖에 없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지금 이곳 A 자리, C 자리가 같다라고 했는데 이곳에 칠하는 색깔은 정하지 않았죠. 이곳에 이제 다른 색 칠하니까 칠하는 가지수가 3 곱하기 2에서 이제 곱하기 6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잊지 않고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5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게 2에다가 이게 6 이렇게 곱하기 되니까 이제 60가지입니다라고 가지수가 나온 거겠죠. 되죠?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쭉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A하고 여기 가운데 부분들은 이거 좀 이렇게 딱 좀 지우고요. 가운데 부분에 이제 B하고 좀 이렇게 같아진다라고 좀 생각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식 자체는 B하고 가운데 C 부분 같으면서 이제 A가 좀 다른 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B를 좀 칠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뭐 먼저 칠하면 되겠죠. B가 칠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A가 이렇게 칠해지거나 C가 칠해지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칠해지면 여기는 서로 다르니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C 그러니까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럼 비슷한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칠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칠하는 가지수가 A는 안 되겠고 이곳에 칠하는 가지수가 그러면 이제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군요. B가 칠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되는 가지수가 두 가지에서 네 가지가 되겠고 지금 똑같이 2 곱하기 1인데요. 아이고 C가 칠해져 있다면 한 가지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곳에 칠하는 가지수 이제 또 3 곱하기 2 이렇게 쳐주면 돼. 곱하기 6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랑 똑같은데요. 그럼 또 60가지입니다라고 계산 방법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제 C라고 해서 뭐 A, B, C 색깔이 뭐 모두 다 다른 경우죠. 이렇게 뭐 모두 다 다른 경우 이런 경우를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B, C가 좀 다르면 이곳에서부터 살펴보면 이곳에 이제 A가 칠해질 수가 있는 거죠. A가 이렇게 칠해진다면 서로 다른 경우니까 이쪽에 칠해질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곳이 C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 칠한 건 A, B, A, B, A 되니까 또 네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쳐야 되는군요. 그러면 반대편도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모양을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또 1 더하기 4 이렇게 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곳에 색깔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이제 색 칠하는 가지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니까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니까 5 곱하기 5, 6, 30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건 뭐 150입니다라고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12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전체는 270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의 A, B 영역 자체가 서로 이제 다른 색을 칠한다라고 되어 있고 색 칠할 때 관심사는 이 가운데 부분에 과연 무엇을 칠하느냐 이렇게 됐으니까 이 맨 처음에 제시되어 있는 A, B 부분하고 이쪽에는 한쪽에 같을 때 부분하고 아예 뭐 다 다를 때 이렇게 나눠서 접근해 가는 것이 문제를 큰 틀에서 좀 쉽게 좀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아이디어 가장 많은 제일 먼저 칠할 것이 이미 또 다른 곳에 주어진 조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생각해 가면서 큰 틀을 좀 나눠서 접근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번 기회에 또 익혀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0부터 4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주어진 점들을 쭉 선분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프가 제공되어 있으니까 되겠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집합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 그 또 원소 a, b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또 얼마냐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은 이것이 존재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대입을 해보면 되죠. 대입해주면 GA라는 것은 FA 되는데 그 결과가 또 뭐 이렇게 FA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B를 대입해도 GB라는 것은 FFB가 되는데 이게 또 FB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좀 FFX는 이꼴 FX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치환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결국은 FX 뭐 라지 X를 쓸까요? 라지 뭐 X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합성함수 형태 좀 치환해서 풀어가는 이런 모양 되는. 아이고 여러분들 또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fx하고 이제 y는 꼴 x에서 이렇게 만나는 점 연결해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하게 되면 근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근이 생기는 거죠. 이런 네 개의 근을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근이 좀 많이 생겼으니까요. 이게 만족해 주는 것을 그러면 p, q, r, s, s가 아니고 이거 4 이렇게 처리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간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fx는 p, fx는 q, fx는 r, fx는 4 이렇게 풀어서 이제 최종 답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거니까 근이 생기겠고, 여기 좀 많이 생기는데요. 많이 생겼고, 이건 뭐 4, 0, 4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이거는 뭐 0하고 4 이렇게 좀 생겼으니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런 건 어떻게 해줘? P하고 뭐 P1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Q1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R, R1, R2, R3 이렇게 좀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모양으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드는 집합은 원소가 이제 2개짜리 집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집합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PP1 이렇게 됐습니까? QQ1 이런 식으로 해서 집합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RR1, RR2, RR3 뭐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 좀 0, 4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고 되죠? 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6개를 좀 만들어 간다 이러는데 이거 좀 낯선가요?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쭉 선을 그는 거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요 R을 중심으로 이게 지금 R1, R2, R3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R1, R2가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고요.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또 빠뜨릴 뻔했네요. 그냥 이렇게 PQR4 요거로 구성되는 것도 있군요. 뭐 4 컨비네이션 2 이런 계통이니까 6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집합 개수를 좀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12개가 됩니다라고 좀 답을 좀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됐고요. 이게 원소들 해서 이제 최대값을 좀 이제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최대가 숫자가 되려면 뭐 4가 관여된 숫자가 제일 크죠. 지금 이곳에서 나온 것들이 이게 PP와 이렇게 쭉 되는데 이런 값들 큰 거를 좀 2개 더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 4가 관여돼서 제일 큰 숫자 관여돼 4하고 0 해준 부분은 4밖에 안 되는데 4하고 R3 해준 근데 4하고 R3는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4하고 우리가 만든 것은 이게 4하고 만들면 R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갑자기 R3하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R, R3를 더하기 해준 게 크냐 라고 물어보면 이쪽 R하고 R3 더하기 하는 게 크냐 이거고 그러면 이걸 R3를 R을 기준으로 따지면 4가 더하기 해주는 게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4하고 R하고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건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요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건 기울기가 1인 거니까 여기 좌표 자체를 구하게 되면 이거 2.5가 되죠. R 값을 또 구해가 되면 이건 뭐 2.5 이렇게 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2.5가 좀 불편한가요? 그럼 뭐 2분의 5 쓸까요? 2분의 5 이런 형태 해서 이제 더하기 4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가면 이 값을 이제 최대값을 m이라고 하는데 n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분의 8에 이게 2분의 13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2m을 물어보면 13이라고 좀 답해가면 그런 되는 내용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m 더하기 24, 2m 이렇게 되는데 그럼 뭐 12 더하기 13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정답은 뭐 2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신역사에 될 요소가 몇 가지나 되네요. 문제 주어진 부분들, 문제 이건 뭐 이게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식을 좀 대입해 본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만족해주는 근이 이제 A, B다 이렇게 좀 판단해 가는 거라서 이건 치환한 모양에서 만나는 근들을 좀 찾아가야 되는 건데 뭐 근 자체는 이렇게 좀 만나는 4개를 좀 답해야 돼서 그 근 자체를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해 간 거는 뭐 잘 한 것 같고 이때 이제 이렇게 이제 상수함수 형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근 개수 나온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 가겠고 근데 이제 최종 답이 이제 이런 원소가 2개니까 2개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갑자기 R1, R2 이런 거 만들면 안 되는 거니까 R, R1, R, R2 이렇게 되겠죠. 0, 4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만들다가 집중을 흐트러뜨려 가지고 맨 처음에 기울어진 이 곳에서 2개의 원소로 구성되는 것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빠뜨리기 쉬운데 조심해서 좀 처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숫자가 또 가장 크냐 돼 있을 때 4가 관여되는 거고 뭐 그럼 이제 R하고 R3입니까? R하고 4입니까? 됐을 때 이제 R을 기준으로 따지면 R3보다 또 4가 큰 거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크다는 사실들 또 이제 판단해서 답을 또 찾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중간에 빠뜨리고 풀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좀 많아서 꼼꼼하게 또 잘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복습도 하고 또 복습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가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정수 A에 대해서 정역에 해당하는 함수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달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 함수 그래프는 이건 이제 루트 x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 보게 되면 이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려서 시작하는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의 사분면을 칠한다. 아이고, 루렉스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이쪽 여기가 4하고 2하고 여기 사이에서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정수A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여기를 이제 그래프를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좀 잘 살펴보면 4에다가 2에다가 1일 때 그럼 1,3 이렇게 되니까 그죠? 1,3 이곳에서부터 시작하거나 2, 이곳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다른 곳에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수A가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역함수하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역함수라면 또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또 한 점 만나잖아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는 거니까 뭐 a 값이 2입니다라는 사실들을 또 여기에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이고 fx 자체도 그냥 가볍게 루트 x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그런 식인 거죠. 와 이렇게 뭐 간단한 함수를 이렇게 뭐 화려하게 포장했습니까? 되죠? 양의 실수 또 t에 대해서 이제는 g라는 함수가 좀 정의되어 있는데요. 와, 요게 또 이것도 재미난데요. ft제곱 플러스 2가 그럼 뭐죠? 이곳에다가 t제곱에서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2에서 빼기가 되니까 루트 t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럼 t잖아요. 그죠? 와, 이것도 겁주는 요소네요. 와. 자, 그럼 gx라는 부분들을 저희 또 절대값이니까 루트 x 마이너스 2 빼기 t에서 더하기 t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좀 t 마이너스 루트 이거보다는 루트 x 마이너스 t가 더 좋겠죠. 이렇게 좀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좀 함수식을 만들어 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함수라는 건 또 뭔가요? 원래는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평행이동에서 t만큼 평행이동해서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그리고 꺾어 올려서 이렇게 되겠고 이걸 다시 t만큼 올린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t 부분에서 좀 만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꺾어 올린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그래프 모양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또 다시 평행이동에서 올릴 거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그래프 모양을 좀 상상해야 될 요소가 좀 담겨 있고요. 그럼 여기 좌표는 뭐 2t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다. 이런 gx 그래프 이 부분하고 이제 요거하고 이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와 요건 또 gx는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4 해가지고 y는 이꼴 gx 이런 부분들하고 y는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4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런 그래프 여기가 좀 4가 되겠고 원래 지금 그래프는 여기가 좀 4가 되겠고 우리는 2에서 그래프는 그래프였죠. 근데 이게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꺾어져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꺾어져서 그럼 ET 부분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가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 좀 안 만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T값 이렇게 돼서 이제 안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면 안 되는 이렇게 되면 안 만날 텐데 이 부분들 실근이 존재해야 될 때 t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접하게 돼서 이렇게 되고 t값이 이 정도 해주면 되는가요? 그림 그리기가 왜 이렇게 어렵죠? 이거부터 좀 지우고 좀 그림을 모양을 조금 더 접하는 모양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일단은 접하게 싹 이게 좀 어려운데요. t값이 이 정도 되면 되나요? 근데 이게 t에 여기가 2t인데 그래프 모양 어떤 이렇게 좀 반대되는 요 그래프 형태의 접하는 모양들을 그려갈 때 이 t값을 최대한 많이 올린 그런 내용 같습니다. 더 많이 올리면 아까처럼 이제 안 만나는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 만나는 부분 이 함수식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2t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의 함수식이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좀 내려온 부분 꺾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겠고 이 시작하는 부분들이 2t니까 2t만큼 평이동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4하고 접할 때 부분을 구해야 되겠죠. 와우 근데 산수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항을 시켜서 x 플러스 2t 마이너스 4는 이꼴 루트 x 마이너스 2 이렇게 놓고 제곱해서 연산해 가는 게 좋겠죠. x 제곱에다가 2배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4t-8인데 여기가 x-2가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x 처리가 되겠고 여긴 또 그럼 뭔가요? 와 4t제곱 이거 식을 써야 되는가요? 4t제곱에다가 4, 4, 16t 플러스 16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16인데 여기 마이너스 2항식해서 18은 이꼴 제로입니다 라고 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판별식 t 4t-9의 제곱 빼기 4배의 4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8 이꼴 제로 이걸 좀 풀어가야 되겠죠. 와 16t제곱은 좀 소거되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러면 이제 89 마이너스 72t가 되겠고 81 되겠고 와 그럼 이거 플러스 64t에다가 빼기 48 32 72가 되는 거예요.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산해주면 이게 이제 8t가 되는 건가요? 8t에서 이항시키면 되겠고 여기는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t 값은 8분의 9하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되셨죠? 와 최종 답 그렇죠. 1번 정답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뭐 역시 접할 때 연산이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까지 해서 뜻 파악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 거죠. 맨 처음부터 보게 되면 이 부분들에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데 평행이동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함수, 그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이런 함수 형태의 식 모양을 생각해서 이것을 시작해 가는데 정수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오직 하나의 사분면을 지나야 되니까 시작하는 부분 이제 1사분면 부분 쪽에서 시작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정수 부분들이니까 시작하는 부분들은 이제 위치가 이제 두 개밖에 없는데 만나지 않는 거니까 이 부분이 선택돼야 되겠고 이 부분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fx 완성 또 겁주는 요소는 또 ft 제곱 플러스 c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뭐 t 처리가 돼서 최종식을 이런 모양 이때 이제 여기도 좀 살짝 좀 센스 있게 써놓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가느냐 원래 루트 x 마이너스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꺾어 올릴 부분 올리고 다시 또 평행이동시켜서 원상복귀에 가야 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루트 x 마이너스 이 그래프 있을 때 t를 이제 거기서 만나는 점에서 아랫부분 이제 꺾어 올리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다. 그래프 모양을 좀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되겠습니까? 자 대신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함수식 이쪽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은 그래프 자체가 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라서 나름 또 유식 좀 써가는 부분도 신경 쓸 요소가 돼 있고요. 아유 마지막에 이 부분하고 또 접하는 부분 연산도 만만치 않은 거니까 중간중간에 위기 상황처럼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연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까탈스러우니까 연습, 복습 잘 그리고 여러 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직선하고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가 10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군요.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가면 되죠.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고 직선 자체를 쭉 그려서 만나는 점을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만나는 점 PQ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삼각형 넓이를 좀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직선 내려서 여기가 뭐 6,0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중간에 만나는 점은 뭐 당연히 3,3, 3,3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넓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절반 넓이를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니까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가면서 분리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지금 여기를 넓이를 이걸 좀 어떻게 구해가야 되면요, 큰 직각삼각형 구해가면 되죠. 2분의 1의 밑변 길이 6, 높이 3에서 구해가면 되겠고 이곳에서 이제 이 아래 넓이를 좀 빼면 되죠. 2분의 1의 밑변 길이 6 높이 처리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이때 문자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A좌표 이렇게 되면 직선을 좀 이용하면 되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높이가 6 마이너스 A 해서 지금 식을 써가면 되겠고요. 전체 넓이가 좀 10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5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9가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3 처리되니까 이 양식에서 3에 6 마이너스 A 처리해주면은 9에서 5 빼니까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6 마이너스 A 값은 3분의 4에서 구해가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게 3분의 4란 얘기죠. 그럼 이제 A점 좌표 즉 B점 좌표의 그럼 A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Y좌표는 3분의 4가 되겠고 이곳을 계산하게 되면 3분의 18에서 보니까 14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우리가 y는 이꼴 x분의 k 돼 있는데 지금 이제 k점 좌표를 구해가는 거잖아요. k 값을. 그럼 이제 xy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p점의 좌표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9, 그 다음에 4, 1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5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해서 K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열심히 구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더하기 하라고 되어 있나요? 9분의 5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 65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문제 OPQ 이런 넓이 구해갈 때 절반으로 딱 쪼개서 이렇게 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는 부분들이 넓이를 좀 효율적으로 좀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거 좀 모양 좀 잘 생각했다가 여러분들도 좀 쉬운 풀이법 이런 것들 좀 생각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무리식의 실수가 된다. 아이고, 이건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 3x 플러스 7 이 부분들 0보다 크거 같으면 되는 거죠. 대신 루트 1 마이너스 x, 루트는 좀 빼고 1 마이너스 x 이 부분들 대신 여기 이제 0보다 크다 해야 되겠습니다. 분모에 들어가는 거니까 0 되면 안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곳에서 가볍게 범위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정수 개수를 논하라.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개수는 뭐 3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리식의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그리고 완벽하게 답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4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강속 55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6글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그러면 A가 제일 먼저 오른 문자고 그 다음에 A, B, C, D 그 다음에 2인가요? 2, 그 다음에 L, M, N 이렇게 되니까 L, 그 다음에 N 뭐 이런 식인 거예요. M, L, M, M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는 O, P, Q, R, R, V 뭐 아니 순서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순서 이렇게 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43번째 무슨 문자가 오느냐 하는데 A 문자 이렇게 좀 나열하게 되면 이게 여기에 5개의 문자를 좀 나열해야 되니까 5팩터를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게 120개의 문자가 오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개가 오게 되면 4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 올 때, L 올 때, M 오게 되게 되면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니까 막 480개가 좀 날아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543이니까 그게 더 2에 오겠죠. 근데 여기다 120도 추가되면 이제 600이 되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오는 문자가 R로 와야 되겠고 RA로 시작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문자가 또 와야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에 또 24가 되겠죠. 24, 540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R에 그 다음에 R 다음에 이제 A 다음에 이제 2가 오겠죠. 이것도 4팩토리얼에서 24 이렇게 처리되니까 48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직도 더 멀었나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는가요? 또 24초에서 60 되게 되면 아이고 또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 거죠. 그렇게 처리가 되니까 일단은 뭐 48 좀 더하게 해보겠습니다. 48 더하게 해주면은 528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다 24 더하면은 24, 40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어로 시작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RL로 시작하는 건가요? RL로 시작해야 되겠고 A로 또 시작해야 되면 여기 문자가 3개니까 이제 3팩토리얼 6이 좀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RL 2까지도 좀 추가되는가요? 이제 또 6, 또 3팩토리얼 6 해서 그럼 이제 또 12가 또 추가되죠. 이곳에 12가 추가되게 되면 이제 이게 54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된 거죠. 오호.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자에 대해서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R로 시작하고 L로 시작하고 이 다음에 와야 될 게 뭐죠? 이 L인데 N은 좀 안 되는 거죠. 그럼 M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A로 시작하게 되면 두 문자가 오는 거죠. 두 문자가 오게 되는 거니까 2팩토리얼 되니까 이제 2 추가되니까 이제 542가 됐으니까 이거 다음 문자가 이제 543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드디어 찾았습니다. R, L, M, A가 아니고 A 다음이니까 2가 되겠고 첫 번째 문자니까 남은 문자가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남은 게 A하고 V가 남았나요? A, V에서 이제 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좀 찾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무슨 문자인가 되는데 V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럼 앞에 시작하는 단어가 몇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5개가 다 지나가야 되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 문자가. 그럼 이제 5팩토리얼 곱하기 5 이런 형태니까 120 곱하기 5가 좀 전부 다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600개의 단어가 좀 지나가겠고. 그럼 V, 그 다음에 이제 A로 시작할 때 이제 4팩토리얼 부분들이니까 24 지나가면 이제 624개가 좀 지나갔고. 됐습니까?
근데 V2 이렇게 이제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A로 시작하고, 아이고, 이게 또 많이 지나가게 되네요. AE 됐고, AL, 그 다음에 M 이렇게 문자인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3팩토리얼 형태가 되는 거죠. 3팩토리얼이 또 3개 있으니까 18개 이렇게 좀 지나가야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630, 42개의 지나가가 되겠고, 그다음 이제 드디어 VE, 그다음에 이제 R로 시작하고 이제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A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AE 단어 수도 또 까먹었습니다. AE 그다음에 AL 이렇게 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팩토리얼, 2팩토리얼에서 두 개 이제 4개가 또 지나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646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VER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M으로 시작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문자가 이제 A로 시작해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AL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그 다음 문자니까 647번째 문자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뭐 단어 나열 뭐 개수가 좀 늘어나서 그래도 이게 그냥 A, B, C, D 이런 것보다는 좀 어렵네요. 이게 좀 이제 어떤 단어가 오는지 순서를 좀 정해야 될 때 좀 살짝 불편한 점이 없지만 아마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큰 문제되지 않는 거니까 이런 거 좀 고려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면 방법은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숫자를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숫자가 순서대로 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주면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문자라서 그냥 문자 그대로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24번 강서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서술형 문제들은 그럭저럭 이제 풀이 어렵지 않게 좀 접근 가능한데 그 앞쪽에 나와 있는 여러 문항들이 좀 만만치 않게 좀 까탈스러운 문제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또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